5천만 원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걸 나는 플레이실 거야? 5천만 원만 있으면은 5천만 원에서 3, 40대라 그러면은 난 미친 듯이 경매할 거야. 경매요? 아, 경매 쪽에서도 어느 쪽을 좀 봐요? 전체를 다 봐요? 좀 공격적인 거. 그러니까 소액이 들어가는 그쵸. 수익률 높은 거. 막 다 섞여 있는 거. 다섯 개 있는 거. 복잡하고. 사람들 잘 안 들어오고. 일단은 물건을 찾을 때 뭐부터 찾을 거냐면 40% 이하로 떨어져 있는 그 물건부터 찾을 거야. 네. 20% 30%로 돼 있는 물건들만 일단 싹 다 해요. 예전에 내가 이제 경매할 때 인터넷으로 안 봤어요. 그때도 인터넷이 있었지만은 얘를 일단은 전부 다 30%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요번에 책정한 게 30%다. 30% 이하로 된 애들만 전부 다 한 다음에 일단은 회사에 몰래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가지고 전부 출력을 해. 회사에서. 출력을 해가지고 얘를 하나하나 여기 철을 해놓고 매주 철을 해놓고 하나하나 보면서 얘를 놓고 걔를 분석을 할 거예요. 왜 30%인지. 왜 30%인지. 그러면은 20개 중에 하나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30%여야 되는 애들이 18개, 19개일 거고 실제로는 아닌데 얘가 떨어진 애가 있을 거라고. 20개 중에 하나 정도가. 당연히에 해당되는 게 불법건축물 그런 거예요? 당연히 해당되는 거는 5억짜리 아파트에 선순위 임차인이 4억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얘가 지금 6천만 원으로 떨어져 있고 얘는 볼 것도 없고 가등기 들어간 것도 그럼 유치권 이런 것도 준다.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거 20개 중에서 한 19개 정도는 이런 애들일 거고 한 개 정도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여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걔네들만 위주로 5천만 원,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걔네들은 대출 안 나올 거거든요. 안 나올 건데 반 이상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1억 5천에서 2억짜리까지도 있을 거라고. 원래 물건이. 그러면은 2억짜리를 내가 한 5천만 원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 25%의 낙찰을 받아. 그리고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해서 한 2억에 팔아. 그러면은 1억 5천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에 한 건이나 많으면 2건 정도 하는 거지. 나는 30대라 그러면 회사에서 기술사 공부 안 해. 회사에서 기술사 공부 안 하고 저기 칼퇴근 할 거야. 칼퇴근 하고 어차피 저기 거기서 충성하나 안 하나 했어요. 내가 지금 보니까 저기 같이 근무하던 애들 중에 진급 안 하고 차장으로 계속 있던 애들이잖아. 걔네가 제일 속편해. 골 때리는 게 내 밑에 있던 애가 팀장이야. 내가 팀장을 할 때 내 밑에 대리였던 애가 팀장이야. 그러니까 내 동기 중에. 팀장인데 그 밑에서 그냥 일해. 가만히 있어. 야, 너 안 쪽팔리지? 안 쪽팔리지? 상관없이. 나 출근하면은 아무도 뭐라고 안 한대. 똑똑해가지고. 요즘에는 승진을 일부러 안 성격이에요, 성격. 성격이야, 성격. 걔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그 팀에 있던 애 5명 중에서 4명은 열받아서 이제 나갔는데 걔는 그냥 있어요. 요런 거 하는 거야. 네, 요렇게 하면서 월급이 나오니까. 월급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서 경매 이제. 그럼 하면서 경매만 하는 거야. 그리고 일 못한다 그러면은 네가 해라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격 되게 좋으시다. 되게 좋아요. 성격이 되게 좋아. 묻어내. 여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두툼 해가지고 얼굴 두툼 해가지고 얼굴 허해가지고 찰찰찰찰 하면 이렇게 배도 이렇게 털 만지면서 찰찰찰찰 이렇게 소리가 성격 되게 좋아요. 대표님 근데 그렇게 단기로 4848 할 거면 법인으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뭐 그렇죠. 지금 한다고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제 매매사업자 내가지고 네. 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32살 3살 이 정도 됐는데 5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무슨 법정지 사건이야 그거를 보는 게 아니고 물건이 30% 이한 거를 찾아가지고 걔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을 해서 걔를 해결을 보는 거야. 그게 뭐든 간에. 그게 법정지 사건이든 유치권이든 뭐 지분이든 뭐 분묘기지권이든 아니면 세 개가 다 짬뽕이 돼 있던 뭐 선순위 가등기가 있던 가처분이 있던 없던 간에 싹 다 왜냐면 선순위 가등기가 예를 들면 이미 저희가 된 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행이 된 애일 수도 있어. 선순위 가등기가 본등기로 이관이 됐는데 걔가 말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선이 안 그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알기가 되게 어렵다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뭐 불가능해. 예를 들어 바로 등기만 계속 보면 알 수 있지. 아 그래요? 가등기 한 건애가 밑에 뭐 소유권이 돼 있던지 뭐가 돼 있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본등기로 돼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보면 보이고. 보여요.
근데 얘가 사건이 안 걸렸대. 등기소에서 일을 하는 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안전한 거.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선순위 가등기 건에는 예를 들어서 농협인데 그 밑에에는 농협자산관리공사야. 원래 같은 놈인데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삭상이 안 걸렸어.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다고. 예를 들면. 네, 그러면은 그게 뭔지는 무수하게 많은 사례가 있겠죠. 지금 얘기하는 건 한두 개지만 한 뭐 경우의 수가 50개에서 100개 정도 될 거라고. 그거를 체크해가지고 내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해가지고 걔를 집중적으로 해서 1년에 한 건이나 두 건 정도를 해. 그러면 아까 5천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30% 한다 그러면은 1억 5천이면은 1억 벌었지. 1억 5천이 1년 안에 벌어. 1억을 벌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3억짜리 할 거야. 3억짜리 하고 그 다음에는 6억짜리 하고 그 다음에는 10억짜리 하고 그러면 5년 정도 지나면 한 20억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 5, 6년이 되면 그러면은 한 번도 안 까먹고 계속 잘하면. 아니, 까먹을 일이 없어. 아니 대표님 어제 그게 누적됐으니까요. 네. 나는 여태까지 지금 30년 동안의 그 경험이 다 누적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웹소설로 써야겠다. 빙의자. 빙의 환생. 아니, 환생. 뭐야지 이게? 회비만. 회비만. 회기. 재벌집 막내야 되겠다. 회기다. 회기로 이걸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5년 정도만 하게 되면 최소 10억에서 맥시멈 20억까지 벌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왜 안 하느냐? 힘들어. 돌아다니는 게 힘들어. 귀찮고 짜증나. 근데 만약에 내가 30대 초중반에 예전에 그렇게 새벽에 나가가지고 전국을 막 돌아다니고 소렌토가 타고 다니는 소렌토가 고속도로에서 커졌어요? 이게 재밌는 게 한 38km 정도 타네요. 한 4년 만에 한 3, 4년 만에 이게 38km 친 거예요. 한 거야. 38만. 그래서 차 가는데 그 넓은 도로 4차 이쪽에 3차선 이쪽에 3차선인데 가는데 뒤에서 연기 백미러로 보는데 뒤에가 연기가 꽉 찼더라고 도로에. 그래가지고 소독약 누가 뿌리나 했어. 근데 이게 차 소리가 그러니까 진짜 헛바퀴 도는 소리.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게 내 차에서 나와. 내 차에서 이 마우라에서 연기가 나 그렇게 많이 나온 줄 몰랐네. 일대가 그쪽에 안산 쪽에서 이렇게 달리고 있었거든요. 연기가 그냥 완전히 그냥 저 앞에가 안 보여. 꽉 차가지고. 정보차도 그 정도 되면 폐차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세워가지고 보험 불러가지고 걔를 태워가지고 나도 이제 그 아저씨 차 레카차 타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 정도로 다녔다고. 엄청 다녔어요. 38만. 만약에 그때 정도의 열정이 있었다 그러면은 내가 그걸 하지 지금. 그런 일정이 있어야 되겠다. 대표님 그 당시에 그 아이가 그 30% 이하에서 어쨌든 추스리고 그걸 목표로 이제 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서 좀 분류에 많이 들어갔던 한 어떤 부분을 아이템이? 많이 받으셨어요? 주로 받으셨던. 30% 이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네. 어쨌든 간에 하셨던 것들 중에 네. 낙찰 받았던 것들 중에서 그래도 주로 낙찰 받으셨어요. 그게 재밌는 어떤 게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게 재밌는 게 다양할 것 같은데.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30% 미만이라는 공통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30% 미만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지. 얘가 뭐 상가라든가, 뭐 아파트 중에서 뭐라든가, 아니면 땅이라든가 이게 없어. 그냥 그 분묘기지권 걸려 있으면서 지분 있는 놈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카테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한 10개 정도 된다고 치면은 같은 종목이 없어. 다 다르게. 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그거죠. 그걸 여쭤본 거예요. 네. 아니 그렇긴 하지만 그게 주로 어떤 부분에서 또 이 다른 분야로 다른 분류도 보셨을 때 어쨌든 얘가 그만큼 떨어졌는데 진짜 얘가 그런 떨어질 값어치가 있는 애인지 아닌지 진짜 뭔가 그러니까 첫 번째가 권리 분석상의 사람들이 약간 파악을 못했던 거, 가등기라든가 뭐 가처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못 걸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또 뭐 토지 별도 등기 이런 거 토지 별도 등기인데 사실은 뭐 아무것도 없어. 예를 들어서 토지 별도로 등기가 돼 있는데 토지 별도 등기는 뭐냐면 상가나 아파트처럼 집합 건물인 상태에서 집합 건물일 때는 토지 등기부등본하고 건물 등기부등본이 합쳐져야 되는데 합쳐져야 되는 집합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토지하고 건물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토지에 뭔가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울 수
안 지워진 애가 뭐가 남아있어서 합체가 안 되는 거야. 똑같아야지 합체가 되는 거야. 그게 보통 뭐냐면 앞에 뭐가 걸려있는 거예요. 근저당이나 압류나 뭐 가압류나 이런 것들이 걸려있는 건데 요런 건들 같은 경우에 뭐 1979년도 한미은행 우리은행 이런 게 걸려있어요. 근저당, 가압류 이런 것들이 걸려있는데 걔네들이 진짜냐 가짜냐 얘가 토지 별도 등기니까는 또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고 무섭잖아. 얘가 선순위가 뭐가 등기가 있는 거거든요. 말소가 안 되는 뭔가가. 그러면 걔를 확인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별의별 게 다 있다. 그러니까 얘가 근데 기본적으로 섞여 있어. 섞여 있어. 아주 깨끗한 물건은 없어. 안 해가지고 39년. 섞여 있어. 토지 별도 등기하고 유치권 이런 게 걸려 있거나 지분하고 분묘기지권이 걸려 있거나 아니면 짬뽕이 돼가지고 세네 가지가 걸려 있거나 아니면 등기부등본이 겁나게 많지만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지. 사실은 내가 이 경매 수업할 때 첫 번째 시간부터 그 아파트 완성기준 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끄트머리에 전자소득까지 한꺼번에 싹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내가 얘기한 것처럼 할 수가 있거든요. 안 남아있어.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한 번 더 들어야 돼. 처음부터 이 말소 기준 권리부터 대항력, 임차권, 뭐시게 해가지고 지분하고 전자소송하고 법정 이 내용들을 싹 다 머릿속에 있어야 이게 그냥 내 머릿속에서 싹 다 같이 돌고 있어야 콜라보레이션. 30%짜리를 봤을 때 이 중에서 요놈하고 요놈이구나 해가지고 얘를 접목을 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래야 돈을 벌어요. 경매에서는 그래야 돈을 버는 거야. 근데 주구장창 상가만 막 찾아가지고 이 상가가 상권이 좋냐 안 좋냐 상권이 좋냐 안 좋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싸냐 안 싸냐가 중요하네. 그게 진짜 싼 건지. 네, 그걸 알아내는 게. 대표님 아예 엄청 꼬인 그런 거를 이런 투자 모임에서 같이 공투로 한번 5천만 원짜리 이런 거 1,000만 원씩 모아가지고 한번 연습 삼아 해보고 그런 방법도 있겠다. 같이 하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끌고 계시지 않아? 엄청 많은.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가 없고 아, 그래요? 머리 아파.